신동진의 닥터밥상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당뇨 환자분들은 외식할 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가, 당뇨 환자분들의 외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식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때로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도시락 싸세요. 외식이 웬 말입니까? 당화혈색소가 10이 넘어가고 12가 넘어가고 순간 혈당이 500이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외식이 웬 말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도시락을 유지하신다는 게 가장 중요한 당뇨 관리의 비법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죠. 예,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또 뭐 미팅을 하시다 보면, 아니면 또 의뢰인을 만났는데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아니면 직장 상사와 식사를 자리인데 거기 도시락 꺼내기도 애매모호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그나마 외식 메뉴 중에 추천드릴 만한 것들을 골라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 육식 중독과 곡식 중독, 이렇게 두 가지 당류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곡식 중독인 경우에 외식법을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한식 메뉴에는 특이하게 고기 탕국 메뉴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메뉴 갈비탕, 설렁탕, 추어탕, 대구탕, 삼계탕, 탕으로 끝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고기로 만든 탕국류는 국물까지 다 드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비법이 밥을 빼서 드시는 겁니다. 밥은 아예 치우시고 고기 탕국을 한 그릇을 그냥 다 드십시오. 그렇게 드시는 방법이 한식류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메뉴들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양식당에 가셨다,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레스토랑에 가셨을 때 추천 메뉴는 스파게티는 치우고 스테이크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스테이크를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잘 구운 감자 아니면 잘 구운 고구마, 거기에 단맛이 나는 이 크림 소스를 딱 얹어서 이렇게 가운데 갈라가지고 내놓잖아요.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감자 고구마는 빼시고 고기 위주로 드실 때, 물론 넉넉한 샐러드는 기본입니다. 또 고기를 드실 때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스테이크를 드실 때 소스가 문제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의 소스를 드시는 방법은 무조건 찍먹이에요. 스테이크를 주문을 하실 때 미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종업원에게 소스는 따로 담아주세요. 찍어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따로 담아주거든요. 그거를 소량씩 찍어 드시면 양식당, 레스토랑에서의 건강한 식사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중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 잡채, 마파두부, 그리고 짬뽕밥입니다. 짬뽕밥? 귀가 확 뜨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해물이 많이 가득 들어간 짬뽕밥을 시키시고요. 그 짬뽕에 있는 넉넉한 해물류, 채소류 다 드시고 국물도 다 드시고 하시되 밥은 드시지 마세요. 그렇게 드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마파두부밥 말씀드렸는데, 이게 덮밥이다 보니까 조리된 마파두부 소스가 얹혀서 밥에 얹혀서 나오죠. 그 중에 3분의 2는 덜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추 잡채도 그렇죠. 일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식에서는 일식집에 가시면 시키셔야 될 게 회 위주의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회 위주라고 하면 그냥 생선만 나오는 회가 있고, 그리고 또 초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초밥이 문제죠. 왜냐하면 흰 쌀밥이 같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흰 쌀밥이 얹혀진 초밥은 2~3점 정도만 드시도록 하시고요. 만약에 드실 게 초밥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생선 위주로 생선 쌀만 떼가지고 드시는 방법이 좋겠고요. 드실 때 소스가 초고추장이 보통 나옵니다. 초고추장은 설탕이 100% 들어가 있습니다. 초고추장 소스를 쓰지 마시고 된장이나 쌈장, 그리고 간장을 찍어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육류 중독이신 분들, 고기를 드시면 혈당이 막 상승하시는 분들을 위한 추천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한식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건 비빔밥입니다. 그리고 또 백미로만 된 비빔밥보다는 보리 비빔밥집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리 비빔밥
꽁보리밥집 뭐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외워둡니다. 그 위치를요. 한식에서 또 좋은 거는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집 아셔서 청국장을 드시는데 청국장이 사실은 조금 짜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두부나 이런 종류들을 조금 더 추가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청국장을 주문하시도록 하시고요. 이때도 백미 드시는 거는 양은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만 드시고, 김치찌개라든지 각종 찌개류도 드실 수가 있는데 이때도 고기가 들어간 경우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식에서 드실 수 있는 것들은 잡채밥 같은 거 드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빼달라고 주문을 조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만두 같은 거 드시는 게 선택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물만두 선택하실 때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소로 만들어진 것들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일식에서 드실 수 있는 메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메밀소바 괜찮습니다. 예, 메밀소바 드시는데 대신 메밀소바의 그 장이 설탕이 좀 들어간 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은 물을 듬뿍 넣으시고 메밀소바 드실 때 그 갈은 물을 얹어서 드시는 방식으로 드시면 설탕 섭취량을 좀 더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육류 중독 당뇨 환자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양식은요, 스파게티류인데요. 이것도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토마토 소스로 만들어진 스파게티가 있습니다. 그런 스파게티 추천드리고요. 또 알리오 올리오라는 스파게티가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하고 마늘하고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진 스파게티인데 그 아주 맛이 있습니다. 알리오 올리오도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육류 중독 환자분들은 이렇게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 복류 중독 당뇨 환자분들은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추천 음식들 외식 때 꼭 기억하셨다가 친지분들이나 친구분들 외식을 하실 때 꼭 한 번씩 선택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그나마 건강하게 당뇨 환자분들이 외식을 즐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